이번 영상에서는요, 에이펙스 WS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든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워크숍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조 페이지를 준비했고요. 참조 페이지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또는 단축 URL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은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직원 정보와 사진을 첨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고요. 이 직원 정보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에이펙스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다루는 방법과 에이펙스에서 페이지를 다루는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게 됩니다. 직원 정보 관리 페이지는요, 다음과 같은 4개의 테이블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핵심 테이블은 인플로이 테이블이고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그리고 조회를 담당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테이블은 참조 테이블로 활용하게 됩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은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요, 직원 사진을 저장하는 블랍 컬럼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에이펙스는요, 블랍 컬럼을 통해서 일반적인 파일 혹은 이미지를 저장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도요, 직원 사진을 블랍 타입에 저장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직원 정보 관리 페이지를 추가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는요, 대부 공일 사용자로 에이펙스 WS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리포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누르면은요,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페이지들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폼 항목으로 들어가서 리포트 위드 폼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리포트 유형으로서는요, 3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지정하겠고요. 그리고 리포트 페이지 번호를 21번, 그리고 폼 페이지 번호를 22번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현재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 넘버를 21번과 22번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페이지 넘버는요, 지금은 리포트 페이지 이름은 인플로이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폼 페이지 넘버 이름은 인플로이 폼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페이지의 모드는 노멀로 지정하겠습니다. 폼 페이지 모드를 노멀로 지정하면 폼이 실행될 때 새로운 페이지로 오픈되고요. 모달 다이얼로그이면 리포트에서 폼을 실행할 때 팝업으로 뜨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애플리케이션은 폼 페이지를 모달 다이얼로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노멀이 더 편리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노멀로 진행을 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모달 다이얼로그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메뉴에 현재 아이템에 대해서 인플로이에 대해서 한글로 직원 정보 관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누르고요. 현재 리포트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테이블과 쿼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보다는 테이블로 인플로이 테이블을 지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이 되는 인플로이 테이블의 대상 컬럼들이 다 활성화가 돼서 들어갔겠고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리포트와 폼을 만든다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현재 지정된 컬럼 중에서 어떤 것이 프라이머리 키냐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인플로이 아이디를 지정하겠습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인플로이 아이디고요. 이 인플로이 아이디를 이 리포트의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되면 21번과 22번 페이지 2개가 만들어집니다. 기본으로 생성해 보면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현재 이와 같은 형태의 리포트, 데이터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빈 공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메뉴에서도 직원 정보 관리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리포트인 직원 관리 페이지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폼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템프 PW라든지 크리데이트, 등록일, 그리고 인플로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폼에서 사용하지 않을 그런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먼저 비활성화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2페이지에 대해서 에딧 페이지 22라고 지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 폼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넘어갔고요. 22번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EMPPW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EMPPW는 현재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컬럼으로 변경을 하겠고요. 그리고 크리데이트와 템프 PW 임시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히든으로 변경해서 일관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EMPPW, 크리데이트, 그리고 템프PW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은요, 비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한번 폼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미 데이터를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모든 항목에다가 일을 집어넣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메일,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잡 이름, 타입, 팀, 성별에 대해서 1번이라 공통을 집어넣겠고요. 나머지는 필수 항목이 아니니까 입력하지 않고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현재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어 있는 employee underbar id가 널값이기 때문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저희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면요, 프라이머리 키는 에이펙스에서 자동으로 설정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해당 컬럼을 히든으로 감추고 그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UI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에딧 페이지 22번을 넘어가서 22번 페이지에서 지금 P22 Employee Underbar ID 라고 지정되어 있는 페이지 아이템을요, 히든에서 텍스트 필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서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더미로 이를 다 집어넣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빼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되고 그리고 리포트 화면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지금 전화번호가 변경을 해서 1번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고 지금 적용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내려서 내리면 딜리트 버튼이 이제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확인 과정을 거치고 OK를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 리포트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리포트가 만드는 과정은 확인이 됐고요. 정보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우선 생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폼 페이지에 대해서 한글화와 UI 개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페이지에 폼 페이지를 이동해 보면은요, 현재 폼 페이지의 각각의 페이지 아이템들은요,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교체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아이디는 직원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 그리고 인플로이 네임은 이름, 그리고 셀폰은
전화번호, 잡 아이디는 업무 유형, 그리고 타입 아이디는 직급, 팀 이름, 젠더는 성별, 생일, 그리고 인플로이 픽은요, 사진 등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인플로이 픽이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는 사진을 등록시키는 거고요. 등록된 사진을 출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로이 픽을요, 한번 더 복제를 해서 동일하게 만들고요. 하나는 사진 등록으로 쓰고 하나는 사진 출력으로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등록하는 페이지 아이템과 사진을 출력하는 페이지 아이템 두 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emp pic 언더바 1은 현재 이미지를 출력하는 페이지 아이템으로 변경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레이아웃이 한 줄에 하나의 페이지 아이템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페이지 아이템이 한 줄에 출력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할 때는요, 해당 페이지 아이템을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페이지 아이템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래와 같이 스타트 뉴 로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페이지 아이템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것을 비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셀폰이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 아이디, 타입 아이디, 팀 아이디는 한 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스타트 뉴 로를 팀과 타입에 대해서 비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별과 젠더도 한 라인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생일에 대해서 이제는 스타트 뉴 라인을 비활성화 시키면 성별과 같은 줄로 이동이 되고요. 사진 등록과 사진 출력도 한 줄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줄로 넘어가 있는 emp pic 언더바 1라는 항목을 넘어와서 여기에서 스타트 뉴 로를 비활성화 시켜서 한 줄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폼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변경된 폼을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아까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UI가 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좀 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업무 유형, 직급, 팀 이름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직접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시 편집행 창으로 넘어와서요. 앞부분에서 저희가 쉐어드 컴포넌트, 공유 컴포넌트로 지금 저희가 LOV를 4개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LOV를 이용해서 UI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타입은요, 업무 유형을 나타내는 건데요. 잡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타입을 셀렉트 리스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셀렉트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은 값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LOV를 설정하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쉐어드 컴포넌트 앞에서 등록했던 저희가 잡 아이디, 잡 타입을 지정하겠다라고 만들면 해당 잡 P22 잡 아이디가 셀렉트 리스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과 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을 할 건데요. 타입도 페이지 아이템을 셀렉트 리스트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LOV 타입을 쉐어드 컴포넌트, 그리고 LOV를 emp 타입으로 해서 직급으로 변경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팀도 지금 셀렉트 리스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LOV 타입을 쉐어드 컴포넌트에 그리고 팀 아이디라고 해서 팀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젠더도요. 젠더도 성별인데요. 젠더 같은 경우는 남녀, 성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셀렉트 리스트보다는요. 레디오 그룹으로 만들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레디오 그룹으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의 로에 지금 컬럼이 한 개만 놓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두 개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그룹이 한 줄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OV도 역시 쉐어드 컴포넌트의 젠더 타입이라고 해서 젠더 타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현재 그 폼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트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별이요. 지금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성별 컬럼으로 가보면 젠더로 가보면요. 저희가 LOV를 넣을 때 추가적인 값도 보여주겠습니까? 널 값도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비활성화 시키고 저장을 하고 나가보면 현재 성별에 남성과 여성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직급이 순서가 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간호사냐 의사냐 따라서 직급이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간호사의 직급과 그리고 의사의 직급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유형에 대한 키값을 받아서 지금 직급이 변경되도록 만들려면 얘는 쉐어드 컴포넌트가 아니라 SQL 타입으로 LOV를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쿼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직원 정보 관리 리포트 페이지의 참조 페이지예요. 참조 페이지에 보면 셀렉트 리스트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직급, 유저 타입에 대해서 이름과 아이디를 설정할 때요. 지금 잡 아이디가 P22 잡 아이디, P22 잡 아이디라는 페이지 아이템의 값을 가져와서 이 잡 아이디를 설정하고 유형에 맞는 직급만을 가져와라 라고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더 바이를 넣어서 순서가 일정하게 맞춰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카피를 해서요. 지금 페이지 22번에 직급으로 넘어가서 직급의 쉐어드 컴포넌트를요. SQL 쿼리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 만들었던 복사했던 SQL문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번 하면 현재 쿼리가 밸리드하다, 유효하다라고 지금 상태가 나오고요. 이것을 적용시켜서 지금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SQL을 만들 때요. 이렇게 지금 제가 P22 잡 ID 그리고 앞에 콜론을 붙였습니다. 이 콜론은 페이지 아이템 P22 잡 ID를 변수로 참조해 오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앞에 콜론을 붙이고요. P22를 지정합니다. P22뿐만이 아니라 현재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페이지 아이템들을 모두 참조해 올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콜론을 띄우시고요. P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변수들이 다 참조할 수 있는 변수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여전하게 페이지 22에 잡 아이디를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지정을 하겠고요. 여기서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잡 아이디가 선택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타입 아이디, 직급이 선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될 건데요. 이때 타입 아이디는 잡 아이디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입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캐스케이딩 LOV라는 부분에 대해서 페어런트 아이템, 페어런트 LOV가 무엇이냐면 잡 아이디다. P22의 잡 아이디가 P22의 타입 아이디에 대한 부모 LOV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저장하고 만들면 현재 폼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요. 한번 수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요. 직원 아이디에 일단은 제가 요번엔 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가상으로 집어넣겠고요. 이름은
최송화, 전화번호도 가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유형은 의사에 따라서 직급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간호사라고 그러면 간호사의 직급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송화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직급의 교수로 직급을 지정을 하고요. 팀 이름은 신경외과죠. 신경외과로 지정하겠고요. 성별은 여성이고 생일은 일단은 오늘 날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등록은 앞부분에서 저희가 제공했던 리소스 파일을 보시면 이미지 폴더가 있고요. 그 이미지 폴더에는 몇 개의 그 사진을 추가시켰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최송화 사진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생성을 누르면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지금 최송화라는 데이터가 폼에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사진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사진의 원본 사이즈가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자인에서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개선해 볼게요.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페이지에서 이미지에 대한 것의 사이즈를 CSS로 조정하는 그런 CSS 설정을 추가시키면 이것을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페이지 22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2번에 폼 페이지에 대한 상단에서 최상단을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설정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상단 엘리먼트의 CSS 부분을 보시면요. 인라인으로 직접 CSS의 설정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지금 이미지에 대해서 위드와 하이트를 200픽셀로 한정해라 라고 하는 설정을 제가 만들어 본 부분이 있겠고요. 이 부분을 이미지 아이콘을 선택해서 카피를 하시고요. 그리고 폼 페이지의 루트 엘리먼트, 최상위 엘리먼트의 CSS 아래에 있는 인라인에 복사해 넣습니다. 복사해 넣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CSS에 대한 설정이 그대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리포트로 가서 최송화에 대한 그 항목을 클릭을 하면 페이지 폼이 나오고요. 그 페이지 폼에서 지금 사진이 줄어들어서 적당한 크기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대한 모드를 노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노멀을 앞부분에 대해서 22번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다시 노멀이 아니라 모달 다이얼로그로 지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실행을 하면은요 지금 모달 다이얼로그 페이지는 직접 실행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페이지 21번 모달 다이얼로그로 링크를 걸고 있는 그 리포트로 넘어와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모달 다이얼로그가 팝업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터랙티브 리포트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기본 생성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을 변경한 상태고요. 현재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